저는요, 네. ABC 스튜디오와 계약된 린지 고프만하고 계속 얘기는 했었었는데, 그 ABC 스튜디오랑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그러니까 상태였죠. 계약을 안 한 상태인데 네?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은 그러면 그쵸. 계속 이쪽이라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는 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었고 그리고 그 기획개발 담당인 그 당사자만 그쵸. 일단은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분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게 그쵸.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쪽이랑 그럼 자연스럽게 계약을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CBS 스튜디오와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S 스튜디오랑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CBS 스튜디오랑 3AD라는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계약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뭐 소속사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건가요? 소속사가 아니라 작가들 개념처럼 예. 이 회사 자체도 이제 다니엘 데이킴이 그 당시에 CBS랑 하와이 5를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사이드로 약간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배우들이 어떤 작품을 네.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시즌 5 이상이 가고 뭐 3 이상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배우들이 어떤 만족할 수 있는 편의들을 제공을 계속 해줍니다. 그 편의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제 새로운 크레딧을 통해서 이제 그걸로 수익을 더 제공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로 많이 그쪽에서 특권들을 주는 게 특권이라고 하면 이제 좀 더 좋은 조건들을 주는 것이 회사를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First Look D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 First Look D를 주면은 뭐냐면 오버헤드라고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비용, 사무실 비용,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획개발 담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 그리고 기획개발에 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3년이면 3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제작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빼는 돈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못 들어가면 그 돈은 그냥 없어지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비용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자기 사무실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배우들은 여기랑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제작사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또 새로운 영역을 또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 조건 좋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할 수 있게. 24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였던 24시의 잭 바우어가 네네. 그 잭 바우어라는 그 캐릭터가 가장 메인이고 시즌 8인가 9까지 계속 그 사람 주인공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시즌 4인가 5 정도 되면서 제작자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예, 자꾸 올라가죠. 예. 예. 처음에는 그냥 배우였는데. 네. 예. 그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작가한테 주는 작가 원고료라는 거가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뭐 5만 5천 불, 6만 불 이 정도의 원고료. 그 에피소드를 쓰는 작가님들한테 주는 원고료. 근데 지금 여기서 일하는 작가들 이제 좀 높은 레벨 그리고 잘 쓰는 작가들 그리고 인기 있는 에피소드 뭐 이런 작가님들을 계속 붙잡아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뭔가 또 다른 보상들이 있어야 되니까 크레딧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주거나. 그럼 올려주면은 그 올려준다는 얘기는 그 크레딧의 그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우가 이제 배우 출연료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것까지 가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거는 크레딧을 통해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이틀을 주고 그 비용을 주고. 그렇죠. 또 지분 그 러닝 개런티로 뭐 수익이 몇 프로 이런 그래서 것도. 러닝 개런티를 주인공인 경우는 받긴 하죠. 근데 퍼센티지가 뭐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주긴 하죠. 당연히. 예. 주연 배우들은. 네. 그러니까 뭐 프렌즈 같은 경우도 다 그렇죠. 있죠. 그리고 그렇죠. 빅뱅 이론도 그렇죠. 그렇죠. 다 주인공 오랫동안 시즌을 오랫동안 한 분들은 다 있으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크레딧을 주고 이제 제공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이런 배우들에게 좀 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작품을 떠나지 않게 그리고 자기네 스튜디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작품이 되더라도 우리 패밀리 안에서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AD로 린지 고프만이 가서 거기랑 같이 그
그 기획개발 담당으로 CBS 들어가서 스튜디오랑 네. 계약이 되어 있는 그렇죠. 회사니까 네. 아 그러면은 여기랑 하면은 CBS 스튜디오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좀 해주겠구나라고 네, 네, 네. 판단하신 거군요. 그렇죠. CBS 방송국 쪽으로 가기가 쉬워지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우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BS 스튜디오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판권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계약을 처음에는 하시니까 모든 리메이크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보면 이제 어떤 리메이크를 할 때는 판권료의 10% 정도를 지불하고 옵션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 옵션 계약이랑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러면 1억을 주고 옵션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이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 안에 못 왜냐면 이 옵션 계약을 하는 이유는 네. 그 판권료가 비쌀 수 있잖아요. 그쵸. 크게 따지면. 근데 이게 사실 모든 작품은 영화든 드라마든 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더 높죠. 그쵸, 더 높죠. 만들어질 수 있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리메이크는 다 옵션을 지불을 하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영화들이 한 7편, 8편 정도가 리메이크가 됐는데 만들기 전에 이제 리메이크 판권을 사올 때는 항상 옵션 계약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보통 몇 옵션은 년이죠? 대부분 1년에서 18개월 정도?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첫 텀만요. 근데 그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대략 3년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네. 그래서 옵션 계약을 해서 판권료의 10%를 지불하고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기획 개발을 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작가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가를 찾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들도 다 그 샘플을 다 읽어보는데 여러 작가들 그 중에 이제 아델 림이라는 작가를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CBS 스튜디오랑 계약이 돼 있는 작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제작사처럼 펄스룩 옵션이 있는 작가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펄스룩이 있은 CBS에서 한번 이 작가랑 해보는 게 어떤가. 이제 3AD에서 사실은 추천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부탁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해볼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도 높고 해서 이제 피칭 준비를 한 거죠. 그럼 피칭 준비는 이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파일럿과 캐릭터와 이 작품을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쭉 정리를 한 다음 피칭 이제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던 거고, 왜냐면 물론 이거를 구두로 하는 거지만 프로듀서들과 공유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의견들을 제시하고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파일럿이 그려지는 것이 이 작품 전체가 어떻게 갈지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나눠서 준비를 했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피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피칭을 하게 됐고 CBS는 이제 그 당시에 CBS 방송국이랑 피칭을 했고 그게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첫 피칭이었고 2014년에 2014년 그 전에 그게 굿닥터가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별그대라는 작품도 피칭을 했었었고요. ABC 방송국에. 그 작품도 사실은 이제 파일럿 대본까지 이제 팔린 거죠. 피칭이 성공한 거죠. 했고 그때는 소니 이제 별그대는 소니와 이제 크래프트 앤 페인이라는 두 작가님이랑 같이 해서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아델님이라는 작가님하고 해서 그 작품 같은 경우는 CBS에 직접 피칭 그 방 안에서 바로 판매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AD라는 회사도 첫 작품 피칭에서 처음 팔아본 작품 저희들도 뭐 별그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첫 해에 2014년에 첫 해에 피칭하자마자 방에서 판 작품 엔터미디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델님도 처음으로 작품을 판 거죠. 다들 그러니까 다 완전 루키였는데 해서 굉장히 흥분했죠. 사실은 이게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우리가 이 파일럿을 팔았어. 그러니까 파일럿 대본을 쓸 수 있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는 거였어요. 몰랐으니까 이런 여정이 이렇게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는 모른 채 정말 축하를 했죠. 축배를. 그러면 그 피칭룸에 들어간 분들은 아델님 당연히 작가니까, 그다음 다니엘 데이 킴,
다니엘 데이 킴 그리고 린지 거프만 저와 들어가고. 데이비 킴 우리 회사 프로듀싱 파트너인 데이비 킴 그리고 CBS 스튜디오 두 분. 아, 그래서 총 혹시 유건식 차장님은 안 가셨어요? 그때 유건식 차장님은 한국에 계셨어요. 한국에 계셨어요? 예, 예. 왜냐면 오시기 전이었었어요.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계셨고 이제 주로 이제 계약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셨고 이 피칭 자체를 꼭 들어오실 수는 있는데 계시면 들어오셔도 되는 거였죠. 근데 한국에 계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칭을 참석하러 비행기표를 주고 온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더 안 좋은 것보다도 조금 너무 오반가요? 왜냐면 사각 편중에 될지 안 될지 그쵸. 모르는 상황인데 오는 거는 그렇죠. 거기서 메인으로 발표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 거들기 위해서 온다라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때 회의실에서 했었나요? 네네네. 회의실에서 딱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아델님이 딱 하고 나서 거기서 사장님인가 CBS 네, CBS 방송국 사장님이 내가 잘했어 네. 한 거예요. 네, 바로 활짝 웃으시면서 제가 사고 싶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을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뭐 하이파이브 그쵸. 나와서 그렇죠. 막 다들 너무 루키들끼리 너무 그쵸. 흥분했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주에 아마 저희들이 아주 거나하게 파티를 저희들끼리 했었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다 그쵸. 느끼다 보니까 이게 뭐 이 많은 단계들을 가진 것이 아주 작은 한 발자국이었다라는 거를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네, 그렇죠. 너무 400편 중에 한 편이었다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타임라인으로 횡으로 딱 잘라보면은 그 방송사마다 400편씩이니까 몇천 편 중에 한 그렇죠. 편, 그렇죠. 한 단계 나간 건데. 네, 한 단계 나간 건데.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2014년도에 첫 피칭한 두 작품이 전부 다 방송국에 다 팔렸으니 저도 저와 이제 저 파트너도 그러고 와 이렇게 쉬운 거였어? 좀 자만도 생겼고요. 네. 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메이저 시장이라는 사실은 착각을 조금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말씀드렸죠. 대본이 그냥 야 됐으니 저희들 이제 샀으니 그냥 그럼 대본 언제까지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이제 스토리 에어리아, 아웃라인, 대본 단계를 이제 한 3개월 정도, 2-3개월 정도는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을 이제 수정하면서 뭐 계속 노트를 받으면서 이제 대본을 완성을 해서 이제 넘긴 거죠. 이제 파일럿 대본을 넘긴 거죠. 넘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1월 중순부터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안 됐죠. 예. 파일럿 제작이 통과를 못한 거죠. 그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핑계들을 댈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CBS가 생각하던 방향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 루키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생각에서 지금 이런 작품이 이런 그 의학 드라마가 과연 대중들 시청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서 안타깝게 실패를 했고 파일럿 제작이 실패를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기간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게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럼 다른 작가를 붙여서 그럼 다시 한번 시대화해 보자. 라고 이제 또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간이 사실 계약한 기간이 좀 더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이제 힘을 합쳐서 작가들을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또 1년 반 정도가 흘러가는 거죠. 1년 반 동안 작가를 또 찾은 계속 거예요. 찾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피칭에 성공했을 때 당시에 한국에도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났었죠. 많이 났었죠. CBS 그 당시에 CBS 스튜디오랑 계약을 했다. 아니에요. 그때는 막 방송 또 그렇게 나온 거죠. 방송이 곧
되는 것처럼. 네, 그게 미국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났는데 이제 뭐 방송에 이제 왜냐면 이게는 그쵸, 사이클로 그쵸. 돌아가니까 다 뻔한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CBS 스튜디오랑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CBS 스튜디오랑 했으니까 CBS에서 방송이 되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예상을 한 이거는 거. 파일럿이 팔렸으니까 한 단계도 더 간 거죠. 그 파일럿이 방송국에 팔린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파일럿 대본을 쓸 수 있게 방송국이 돈을 지불을 하는 거니까 제 작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회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방송이 된다라는 거는 그쵸.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기사는 또 그렇게들 났었죠. 예. ABC는 ABC대로 기사가 그렇게 나고 CBS는 CBS대로 또 기사가 났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도죠. 막 와 이게 가능하구나.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2013년도 14년도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이 리메이크를 위해서 제작자분들을 만났었을 때 작가님도 만나고 계약서에 리메이크 부분이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모든 계약서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리메이크를 해야 되는지 2013년도 당시, 2014년도 당시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었어요. 정확한 명시를 안 해놓고.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시장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에 또 저를 믿고 응원을 해주셨던 것이 이제 우리 제작자님들이나 작가님들이 응원을 해주셨던 것들이 이게 미국 시장에서 리메이크 된다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거를 제가 계약을 해서 미국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응원을 다 해주시는데 응원을 해주시면서 야 당신의 도전 정신에 응원을 합니다였었어요. 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보다도 이거를 시도 도전한다는 것 자체에 응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별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대표님, 그때 당시에 HB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박지은 작가님, 그리고 굿닥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KBS에서 사실 권리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KBS에서 믿어주신 거고. 그런데 이게 막, 작가를 붙여서 피칭했는데 막, 스튜디오랑 계약을 하더니, 방송국이랑, 해가지고 뭐, 파일럿 대본을 쓴대, 뭐, 이런 것들을 받으시니까 되게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기뻐해 주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거기 파일럿 대본을 쓰는 비용은 네. 방송사에서 주는 네, 거죠. 방송사에서 주는 방송사랑 계약이 된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가 방송사랑 계약을 해서 그 작가료를 주는 거죠. 그쵸. 지불을 해주는 거죠. 그럼 스튜디오에서 먼저 지불을 해주는 거죠. 작가한테. 작가비는 방송국에서 이제 스튜디오를 주는 거고. 예, 그렇죠. 직접 그 작가한테 네. 주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그때 지각 변동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제작사와 방송국들이 야,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서 리메이크 되는 가능성이 열렸어? 라는 게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계약서에 이제 이거 명시해야 되는구나. 리메이크 될 때 누가 그거를 그 권리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가 명시돼야 되겠구나가 그때 당시 2014년부터 아마 이 얘기가 됐고 계약서 분명히 기억해요. 계약서를 찾아보셨는데 이게 애매하네요 라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다른 작품들 얘기할 때도 좀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가가 갖고 있는지. 혹은 근데 작가는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작가가 일단은 사인을 해줘야 되는 게 리메이크는 무조건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작가님들이. 한국에는 그게 무슨 권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없는 권리가 있어요. immoral right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용어가 한국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에 예. 구름빵이라는 동화가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유명한. 네네네. 근데 그때 그 동화 그거를 만드신 그 작가분께서 그 출판사랑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판권을 다 네. 넘기는 걸로. 네. 근데 물론 출판 쪽에서는 물론 2차 저작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빵 터지면서 근데 이제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 출판사랑 계약한 거밖에는 못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네. 소송을 하셨고 네. 근데 아마 결론은 이 작가분님이 지신 걸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써도 누가 돈을 지불해서 써도 작가님이 쓰더라도 미국에서는 work for hire라고 해요. work for hire로 해서 지불을 해가지고 그 지불을 받은 거를 작가님이 쓰셔가지고 이걸 넘기면 이거는 이제 스튜디오 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아무리
작가가 비용을 지불받고 대본을 쓰더라도 그 대본에 대한 권리는 작가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리메이크 될 때는 저작권, 네. 저작권은 창작자한테 있는 거죠. 그게 그쵸? 지적 저작권이라고 하나요? 지적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이 무조건 리메이크 될 때는 작가님이 사인을 안 해주면 이 권리가 성립이 안 돼요. 네. 기본적으로 작가님은 다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리메이크는 누가 판권을 가지고 리메이크 권리를 예를 들어서 뭐 제작사에 가지고 있다, 방송국에 가지고 있다더라도 있다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네. 거구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쨌든 수익 지분이 어쨌든 작가님하고 나눠져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